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섬기라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하는 장표를 만드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제 이름을 여기 소개를 못했어요. 제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섬기라고 하고요. 저는 피플펀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P2P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발표는 바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건 파이썬으로 서버를 극한까지 끌어다 쓰기 어싱크 IO의 밑바닥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약간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블러킹, 난블러킹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약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싱크로너스랑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동기 방식이랑 비동기 방식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주 실행 흐름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이제 싱크로너스냐 아니면 어싱크로너스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드의 실행 결과 처리 혹은 이제 코드의 실행 결과를 뭔가 활용하는 걸 이제 별도의 채널에 맡겨둔 뒤에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선 바로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쓰이는 기법들이 보통 이제 퓨처나 프라미스나 아니면 파이썬에서는 코르틴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죠. 싱크로너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코드의 실행 결과들이 이제 즉시 실행되면서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없는 방식이 이제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일 거고요. 그럼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어싱크로너스랑 난 블라킹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블라킹, 그 다음에 난 블라킹 IO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난 블라킹 IO라고 하면 이제 입출력 처리가 이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시작만 해두고선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블라킹이냐 아니면 난 블라킹이냐 이 IO의 작업에 대한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IO 작업이 또 끝나고 나서도 이제 후속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폴링을 하거나 아니면 콜백 같은 함수를 넘겨줘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통 이제 사용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굉장히 비슷해서 약간 개념상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 비동기랑 난블러킹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이제 블러킹 IO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의 주 실행 흐름을 막지를 않았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인 거죠. 난블라킹이라고 하면 IO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될 거고요.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방식인 건데 프로그램 자체가 멈추지 않고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느냐를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하고선 어싱크로너스 웹 프레임워크, 파이썬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워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랐는데 기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순서는 이제 깃허브에서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순서로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쿼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더라고요. 이제 스타를 568개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약간 디자인이 좀 다르죠.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깃랩에서 좋아요를 받으면 이런 형식의 UI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쿼트를 보니까 3개월 전에 마지막 커밋이 있었어요. 활용하면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프레임워크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롤러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었는데 이거는 스타를 686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롤러는 살펴보니까 3년 전에 마지막 커밋이 있더라고요. 아까 설명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이제 싱크IO를 사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개발은 거의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스터디 형식으로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패스트 AP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를 좀 더 많이 받았죠. 한 3,700개 정도 받았는데 이거는 살펴보니까 10일 전에 마지막 커밋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파이썬 타입 힌팅을 쓴다고선 이제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최신 어싱크로너스 웹 프레임워크는 전부 다 파이썬 타입 힌팅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이썬 3.6 이상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입 힌팅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다들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자랑거리는 아닌데 어쨌든 자랑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또 스타를 많이 받은 게 비보라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는 스타를 5,000개 이상을 받았는데 설명을 보면 이제 플래스크랑 가장 유사한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파이썬에서 웹 개발을 하게 되면 웹 서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장고 아니면 플래스크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부 다 대부분의 것들이 지원이 되는 아주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고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작고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플래스크를 선택하는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플래스크가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플래스크를 활용하는 그 방식을 활용하는 싱크로너스 웹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비보라라는 웹 프레임워크의 사이트에 가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장 빠른 파이썬 웹 서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딱 한 줄로 써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멀티 CPU 코어를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UV 룹이라는 게 있고 이제 C로 구현되어 있는 더 빠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 UV 룹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 때문에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사실 궁금해서 이번 발표를 좀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좀 더 넘어가 보면 AIO HTTP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깃허브에서 스타를 8,000개 이상을 이제 받았는데 어싱크 IO를 사용하는 비동기 HTTP 클라이언트면서 동시에 이제 서버 쪽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웹소켓도 같이 지원을 하고 이제 웹서버에서는 뭐 미들웨어와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게 소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웹서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과정 전과 후에서 보통 리퀘스트 핸들러라는 걸 많이 달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미들웨어라는 친구가 그 친구들이에요. 그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그 전후의 과정이고 시그널이라는 걸 제공을 특이하게 하는데 만약에 뭐 HTTP 헤더 같은 걸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수정을 직접 할 수 없고 뒤에 맡겨놔야 되더라고요, 프레임워크에. 그래서 그걸 시그널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마 재작년부터 파이콘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세닉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친구부터는 이제 스타가 10,000개가 넘어가죠. 12,000개 스타를 받았는데 이 친구의 특징으로는 이제 높은 성능의 HTTP 서버를 쉽게 구축하고 동시에 확장성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보라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클래스 기반의 뷰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루프린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결국 이제 서브 라우팅을 제공을 한다라는 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서브 라우팅이라는 건 웹 개발 많이 해보셨으면 뭐 여타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죠. 뭐 장고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라우팅을 할 때 이걸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UV 룹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비동기로 HTTP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닉에서도 쓰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비보라라는 거에서도 쓰고 있는데 도대체 UV 룹이 뭔지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네이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스타를 18,000개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레임워크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토네이도는 현재는 잘 사용은 안 되고 있죠. 이 토네이도가 사용됐던 게 사실 파이썬 2점대에서 비동기로 웹 서버를 제작을 하려면 선택지가 토네이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토네이도가 많이 쓰이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능들을 부가 기능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면 그냥 아예 싱크로너스하게 장고로 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닉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토네이도는 똑같이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둘 다 제공을 하고 윗줄에 있는 것처럼 웹 프레임워크인데 동시에 이제 비동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도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원래 이제 파이썬의 최신 버전에는 이제 뭐 어싱크나 어웨이 같은 걸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직접 구현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동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선 토네이도 젠이라는 거랑 아니면 이제 파이썬에서 예전부터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던 이제 일드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비동기를 이제 직접 구현을 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몇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이제 UV 룹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어싱크 IO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싱크 IO라는 친구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도 파이콘뿐만 아니라 뭐 데뷔나 다른 컨퍼런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됐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특징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싱크랑 어웨이시라는 구문이 나왔죠. 파이썬에서 3.6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구문을 사용해서 이제 동시성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어싱크 IO는 뭐 파이썬 코르틴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제어를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기도 하고 뭐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를 제어를 하기도 하고 이제 동시성 코드를 이제 동기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요. 이제 저수준 API라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자식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OS에서 시그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API를 제공을 해줘서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이제 이번에 관심을 뒀던 부분인데 이제 비동기 API를 제공하는 이벤트 루프라는 걸 직접 만들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싱크 IO는 사용법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싱크 IO를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await-이라는 이제 구문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await-이라는 구문을 활용해서 이제 나중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대기를 시켜주는 건데 어싱크 IO에서 어싱크 IO.run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함수를 이제 어싱크라고 키워드가 달려 있는 그 함수를 실행을 해주면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설명드렸던 개념인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런 뒤에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작성을 하더라도 이 메인이라는 게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UV 룹에 대한 이야기인데 UV 룹이 어떤 거냐면 이제 파이썬에서 싱크 IO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벤트 루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벤트 루프가 결국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async, await 하는 이런 함수들을 뒤에다가 숨겨놓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순차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담당하는 게 이벤트 루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실행 성능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UV 룹은 사이썬으로 개발이 됐어요. C-파이썬은 아니고 사이썬으로 구현이 됐는데 이 친구는 libUV라는 친구를 또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libUV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libUV는 이제 파이썬은 아니고 사이썬으로 개발된 것도 아니고 libUV는 이제 그 C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UV 룹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싱크 IO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비동기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API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UV 룹은 이벤트 루프라는 것만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sync.io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et event loop polic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UV 룹에 구현되어 있는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sync.io가 동작을 할 때 UV 룹이 제공을 해주는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제 lib UV가 뭐냐고 하면 이름의 유래를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lib UV가 결국 뜻하는 게 유니콘 벨로시랩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성자가 공룡을 좀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lib UV가 어떤 거냐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원래 Node.js 때문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 Node.js가 원 스레드로 모든 처리를 이제 다 하게 되죠. 이벤트 루프를 돌면서. 그래서 그걸 그 Node.js가 돌아가는 그 근본적인 걸 구현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건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Node.js를 다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건 그 OS를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즈나 아니면 뭐 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눅스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제 개발된 방식들이 다 달랐죠. 그 비동기로 I/O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들이 각자 OS마다 다른데 이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추상화를 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libUV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비동기 I/O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보이시는 이제 KQ나 ePOL 아니면 IOCP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추상화를 해놨습니다. KQ라고 하면 아마도 많이 쓰시고 계실 이제 BSD 계열, 그러니까 맥OS를 포함한 BSD 계열에서 활용을 하는 이제 비동기 방식 I/O 처리 API고요. ePOL은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 사용하는 거고 IOCP는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사용을 하는 비동기 I/O 모델입니다. libUV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ePOL이나 KQ 같은 것들이 이제 왼쪽 아래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이걸 이제 랩핑을 해서 동일한 API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방금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제 이벤트 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요즘에는 거의 뭐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솔라리스라고 하는 이제 OS에서 쓰이고 있는 이제 I/O 비동기 I/O 모듈을 말합니다. 윈도우에서는 IOCP를 이제 직접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파일 I/O, DNS 관련된 작업들 그리고 유저 코드 이런 것들은 이제 스레드 풀 위에서 동작을 해요. 좌측에 있는 이제 그 뭐 네트워크 I/O라든가 뭐 TCP, UDP를 포함한 이제 네트워크 I/O 같은 것들은 뭐 ePOL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파일 I/O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뭔가 딱 그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게 아직은 없어서 스레드 풀에서 이제 동기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동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레드 풀에서 파일 핸들링하는 리퀘스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스레드 풀에 넣고 거기서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가져와서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I/O 루프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각각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이벤트들을 이벤트 루프라는 거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libUV의 이벤트 루프는 이제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 스레드 세이프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려고 할 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하셔야 성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I/O는 각각 OS에 맞도록 난 블락킹 소켓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원리인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libUV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처리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작부터 돼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 관련된 시스템 호출 숫자 자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벤트 루프 시작을 할 때 현재 시각을 이제 캐싱을 해놓고 쓰더라고요. 이제 시스템에다가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내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루프를 돌 때마다 현재 시간을 기록을 해놓고 그걸 활용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프가 살아있는지를 살펴봐요.
만약에 이벤트 루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루프 반복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사실상 만약에 웹서버 같은 걸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항상 이제 살아있는 상태겠죠.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일 텐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뭐 PC에서 사용되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한 번만 사용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확인하는 작업이 한 번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핸들은 그냥 어떤 작업 단위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작업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참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닫히지 않았거나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이벤트 루프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벤트 루프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마감 타이머라는 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감 타이머가 그 이벤트 루프를 이제 돌 때 이 친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들을 이제 종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그 타이머고요. 이 타이머를 시작을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기 중이었던 콜백을 호출하게 돼요. 대기 중이었던 콜백이 어떤 의미냐면, 그 보통은 콜백 펑션이라고 하면 내가 펑션을 실행을 할 때 거기에 펑션 객체를 하나를 넘겨주고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콜백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는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동기 라이브러리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진 않고 모든 콜백들을 직접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콜백이 그 이전 함수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콜백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콜백을 언제 실행할지를 이제 이 이벤트 루프 안에서 결정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 가장 빠르게 되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 이번 회차에서 이 콜백을 호출할 타이밍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이 친구는 그 이벤트 루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음 루프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연을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 핸들이 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콜백이 또 호출이 됩니다. 이름은 아이들 핸들이긴 한데 매번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한 번씩 항상 체크는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프리페어 핸들이라고 부르는 콜백이 이제 호출이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면, 이제 루프가 I/O를 이제 차단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O를 이제 직접 다루지 않도록 I/O를 직접 건들지 않도록 이제 차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 핸들이 자기가 실행해야 됐던 그런 콜백을 이제 호출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I/O를 이제 차단을 하기 전에 루프가 얼마나 오랫동안 차단을 할 건지 여기서 계산을 해요. 이게 조금 이제 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그 콜백 함수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비동기 I/O를 이제 다른 스레드에다가 할당을 해놓을 텐데, 그 친구를 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지를 계산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 거죠. 그 확인을 하지 않는 시간들을 이제 확보를 정밀하게 함으로써 이제 실행 성능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루프가 I/O를 차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핸들이라는 게 호출이 돼요. 체크 핸들이 방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제 이 콜백을 호출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UV 클로즈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핸들을 닫게 되면 이제 닫기 콜백, 그러니까 이번 이터레이션을 종료하는 그 콜백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벤트 루프가 이제 한 바퀴를 이제 순회를 하게 되는 건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벤트 루프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돼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벤트 루프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libUV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구현을 한 방식이고, 사실 그 파이썬에 있는 어싱크 IO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이벤트 루프도 방식 자체는 이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벤트 루프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싱크랑 어싱크로너스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UV 룹이라는 친구가 어싱크 IO에서 이벤트 루프를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벤트 루프만 대체하는 거지 사실 다른 어싱크 IO에서 구현되어 있는 모든 API들은
파이썬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 API를 다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유일하게 이벤트 루프만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이벤트 루프만 대체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것만 딱 대체를 하게 되는지 그 성능 비교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능 비교를 할 때 활용했던 프레임워크들은 장고랑 플래스크,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동기 방식이죠. 동기 방식과 어싱크로너스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AIO HTTP 그리고 세닉 그리고 비보라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한번 성능을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 AWS에서 M5 2X 라지 인스턴스를 활용을 했고요. 데디케이티드 테넌시 옵션을 활성화를 해서 이제 오롯이 이 작업에만 서버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어요. 이게 M5 2X 라지라고 하면 CPU를 8개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32기가 메모리를 활용을 합니다. 우분투 18.04 버전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여기 이제 GitHub 링크가 있는데 비보라라는 친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웹 프레임워크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 각 프레임워크의 버전들은 이제 PIP 인스톨 하고선 버전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인스톨을 하게 되면 설치되는 그 최신 버전의 안정화 버전의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폼 파싱이라는 거랑 이제 레디스를 활용을 하는 두 가지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청 간단하게 이제 제작을 했어요. 제가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보라에서 미리 이런 코드들을 준비를 좀 해놨고요. 그 멀티파티 폼으로 이제 파일을 전송을 하고 몇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전송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테스트 API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코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리퀘스트에서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카운트를 해서 바로 리스판스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플래스크가 정말 라이트한 프레임워크라서 그런지 장고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AIO HTTP가 비동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동기보다 더 느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데 파일 핸들링 할 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버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닉이 굉장히 빠르다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초당 한 47,000건 정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보라라는 프레임워크가 내가 제일 빠르다라고 소개를 엄청 하고 있는데 한 8만 건 정도 처리를 하는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운 처리 성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비보라는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조금 더 이제 웹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여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좀 더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디스 API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레디스에서 받아와서 그 리턴하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 시나리오고요. 레디스 API를 활용할 때 보면 여기서 아까 보셨던 AIO HTTP가 다시 성능이 좀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비보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으면 이제 UV 룹이랑 UV 룹에서 구현해 놓은 이벤트 루프라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어싱크 IO보다 빠른지가 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며칠 밤을 좀 샜어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코드 레벨을 엄청나게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도무지 이제 차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차이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 어싱크 IO에서는 이벤트 루프의 이제 많은 부분이 파이썬 코드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UV 룹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C에서 사이썬이랑 이제 C에서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차이 하나가 두 개의 성능 차이를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V 룹에서는 UV 룹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libUV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파이썬 객체를 전부 다 이제 구조체 C에 있는 구조체랑 함수로 다 구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를 이제 최적화를 해놨고 시스템 자원 사용을 이제 최적화를 다 해놨어요. 사실 이거 말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싱크 IO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벤트 루프, 그러니까 거기서 베이스 이벤트 루프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거랑 사실 libUV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벤트 루프랑은 구현 방식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레벨에서는. 다만 구현되어 있는 게
이제 파이썬 내부에서 구현되어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C에서 정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이 차이더라고요.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게 이 성능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능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벤트 루프에만 사용했냐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아니고 테스트를 이제 다른 곳에서 해봤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아마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좌측에 보면 그 어싱크 IO를 AOIO HTTP에서 활용한 거고, 그 두 번째는 UV 룹으로 갈아 낀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HTTP라는 프로토콜 자체를 이제 파싱만 딱 하는 그 간단한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그 레이턴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케이스를 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랭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그 HTTP 툴즈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HTTP를 파싱을 하는, 해석을 하는 부분만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싱크 IO나 고랭이나 사실 UV 룹이나 거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기본적인 로직들은 대부분 직접 뭐 C나 이런 것들로 구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거의 성능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벤트 루프라는 것만 대체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기본 어싱크 IO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던 기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제 택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그 UV 룹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던 그 안에 있는 UV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그러면 이제 비동기 프레임워크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동기 프레임워크는 뭐 하고 있냐라고 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초창기부터 장고를 쓰고 있어가지고, 장고는 사실 이제 프레임워크가 점점 개발한 양이 이제 비대해질수록 점점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속도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도대체 장고에서는 어싱크로너스하게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작년에 프로포저를 이제 제안하신 분이 있었고, 그게 억셉트 받아들여져서 지금 개발을 한창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장고 3.0에서는 이제 어싱크로너스한 SGI랑 같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비동기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이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 자체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MVP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지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대용량 처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커버하려는 걸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동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이제 비동기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은 이제 2019년 12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배포를 해서 바로 이제 어싱크로너스한 프로그래밍을 장고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 비동기 방식을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기존 방식대로 코딩을 하게 되시면 이제 싱크로너스 온리 오퍼레이션이라는 에러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어싱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블락을 하는 그런 로직이 있거나 하면 사실상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의 혜택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뭐 장고를 활용하시고 계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먼저 하셔야 될 거고, 만약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엄청난 이제 작업이 좀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 네, 제가 뭐 자세한 것들은 좀 질문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에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